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국수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이 진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엉뚱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진단과 처음 생각했던 그 진단이 아주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환자들이 미리 진단해가지고 오는 경우 많아요. 제가 지금 오줌 소태가 걸렸는데요. 처방을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이제 주치의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가진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보니까 그것이 오줌 소태가 아니고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병을 일단 진단을 해서 전문의에게 보냈더니만 전문의가 진단을 해보니까 뜻밖에도 혈당을 높이는 그런 종양으로 암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경우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환자는 우선 오줌 소태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치의는 당뇨병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의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혈당을 높이는 암으로 최종 진단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성에서 생각하는 그런 진단과 최종 진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주치의가 처음 생각했던 진단과 나중에 나오는 검사 이후에 나오는 진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전문의에게 갔더니만 또 진단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엉뚱한 진단들을 하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이런 것이 당뇨병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엉뚱한 진단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폐경기가 됐는데 이 맥박이 어떤 사람은 자꾸 빨라지고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빈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맥박은 어른들 같으면 보통 한 70번 정도, 평균 70번 정도 1분 동안에 뛰게 되죠. 그러나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맥박이 사실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기는 맥박이 1분 동안에 보통 140번을 뛰어요. 120번, 140번 이렇게 뛰는데 이제 조금씩 1살, 2살 되면서 맥박이 줄어들어서 그것이 90으로 떨어졌다가 80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보통 사춘기 되면서부터는 거의 70번 전후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맥박은 사실 우리가 이 손끝을 이렇게 대 가지고 혈관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맥박이 보면 운동 후에는 보통 맥박이 빨라져요. 그리고 또 운동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 70으로 했던 사람이 운동하고 나면 160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흥분하면 올라갑니다. 화가 나면 올라가요. 불안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다든지 또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심장병이 있는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맥박을 해보면 맥박이 50밖에 안 돼요. 보통 70이 돼야 되는데 50밖에 안 돼. 그런데 실제 이제 EKG를 해보면 실제 그 심장 중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심방이고 밑에 있는 것이 심실인데 심방에는 1분 동안에 120번을 뛰는데 심실에서는 60분밖에 안 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AV 블락이라고 합니다. 보통 방실 차단이라고 해요. 그 심방과 심실이 이 차단이 된다는 거죠. 1대1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고 어떨 때는 2개 중에 1개만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대1 전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이 아주 불규칙하게 막 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1분 동안에 200번, 300번 뛰는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것을 심방 세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요. 피가 한 곳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혈전이 생겨야 돼요. 그 피가 응고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중요한 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라든지 폐색증 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보통 이제 그 심방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는 것은 노화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과 술 중독 이런 것과 관계 있을 수 있고, 갑상선 항진과도 관계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거죠. 또 고혈압과도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보통 맥박이 빨라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맥박이 더 빨라져요. 그리고 만약에 심실세동이 있게 되면 이것은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다도 심실세동이 되면 일단 다 중단하고 일단 생명을 살리는 데 치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생명에 우리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호흡 곤란이 와서 나는 천식이 걸렸나 보다 이렇게 뭐 과거에 어릴 때 천식이 앓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을 스스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운동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고요. 불안 때문에 또는 흥분 때문에 호흡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호흡이 빠르지 않는데도 숨이 차답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불안신경증과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다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심리적인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맥박이 빠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흡도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전문의 치료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슴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장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협심증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이 명치가 아프다고 해서 배가 고플 때 만약에 더 아프다면 또 신문이 많이 오른다면 이것은 오히려 위산역류하고 관계 있습니다. 심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위산역류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해도 heartburn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heartburn은 실제 심장병이 아닙니다. heartburn은 바로 위산이 역류되거나 위산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위나 식도에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이제 위산 과다라든지 위궤양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식도나 위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엉뚱한 그런 심장병으로 의심을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두통이 많았어요. 두통 때문에 감기인가 또는 소화불량인가 이런 장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두통이 불면증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눈이 이상하고 시력이 이상하고 복시가 있다면 이 두통이 편두통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두통이 생기고 열이 미열이 있고 목이 뻣뻣하고 구토가 있다. 이럴 경우는 뇌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최근에 어떤 분이 목이 뻣뻣하고 구토증이 나고 두통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진단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그걸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냥 사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크립토코커스, 이 곰팡이 뇌막염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통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비 증세가 있다면 뇌암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또 단순히 이런 암은 아니더라도 슈도투머 세레브리라 그래서 뇌압이 상승하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기증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 배멀미인가 멀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시각이 이상으로 있어도 현기증이 올 수가 있고요. 새로운 안경을 바꿨다면 그것 때문에 현기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이 현기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 복통이 있는데 혹시 위궤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또 혹시 맹장염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스가 많이 차서 복통이 생겼고, 이것은 심한 변비 때문에 가스가 생겼고 복통이 온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식중독이 걸렸다고 왔어요. 음식 증세가 뭐 구토, 두드러기, 또 어떤 사람은 쇼크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극심한 음식 알러지인데, 우리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심하면 이런 아나필락시스로 쇼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부의 물집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렵고 발진이 생겨서 벌레에 물렸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알러지 반응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 포진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두나 천연두 또는 요즘은 원숭이 두창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가려움증이 나중에 통증으로 바뀌고 이러면 모여 있으면 대상포진으로 우리가 진단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집이 잡히는 그런 세균 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들도 처음에는 생각지 못한 병이 나중에 추가 방문 시에는 이 분명해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들이 미리 했던 그 말보다도 더 오래 간다면 다시금 재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진단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면 또는 다른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응급실에서는 이런 진단이 A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주치의한테 갔더니 B, 그것이 잘못되어 있고 B라는 진단으로 최종 판결된 수가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주치의가 A라고 판단했는데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B라는 진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치의가 말했더라도 만약에 그것보다 더 반응이 더 심하다든지 더 오래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다시금 주치의를 찾든지 아니면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응급실로 가서 다른 의사의 오피니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진단이 나는 경우가 성경에도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다른 예언자들이 소견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바벨론에게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야, 이 매국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진단이 옳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 우리 상식과 역설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수 있냐?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렇게 이중으로는 손해볼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기가 어렵고 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항상 옳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말씀이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해 보여도 믿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생명과 구원과 영생 축복이 따라옵니다. 명심하시고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